1990년 한 역사학자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유럽의 국경선이 그려진 지도를 시간순으로 나열하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어떤 나라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어떤 나라는 작은 공국에서 대륙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폴란드였습니다. 이 나라는 무려 123년 동안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국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영토의 확장과 축소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삶이 담겨 있고 문명의 흥망성쇠가 새겨져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태어났고 몽골의 침략은 러시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아 한 지도자의 결정이 수천 년 이어질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기도 했어요. 오늘은 세계사를 바꾼 주요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시작해 미국의 초강대국 부상까지, 이탈리아의 통일에서 러시아의 팽창까지 각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특히 침략과 저항, 멸망과 부활을 반복한 국가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얼마나 극적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기원전 3000년경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시작된 이 땅은 기원전 8세기부터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같은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고전시대를 열었어요. 민주주의라는 혁명적인 정치체제가 탄생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죠.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원전 336년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그리스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어요. 그는 불과 13년 만에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대륙에 퍼져나갔고 그리스어는 국제 공용어가 되었죠. 하지만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급사하면서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됐습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를 정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로마 귀족들은 그리스어를 배웠고 그리스 철학과 예술을 숭배했거든요. 이후 그리스는 비잔틴 제국의 핵심 지역이 되어 정교회, 기독교와 그리스 문화를 1000년 넘게 보존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그리스는 거의 400년간 오스만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19세기 초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유럽 열강의 지원을 받아 1830년 독립왕국을 수립. 10세기 들어 발칸 전쟁과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영토를 확장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통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엔 내전이 벌어졌고 1967년부터 1974년까지 군사 정권의 통치를 받았어요. 지금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유산의 보고로 남아있죠.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인과 에트루리아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753년 건국 전설을 가진 로마는 왕정을 거쳐 공화정으로 그리고 제국으로 발전했어요. 최전성기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죠.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탈리아는 1000년 넘게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중세 이탈리아는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같은 부유한 도시 국가들로 쪼개졌어요. 이 도시들은 지중해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르네상스라는 문화적 혁명의 중심지가 됐죠. 하지만 정치적으론 비잔틴, 프랑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같은 외국 세력의 전쟁터가 되어 끊임없이 침략받았습니다. 19세기 들어 통일운동이 일어났어요. 주세페 가리발디와 카보우르 같은 인물들이 이끈 독립전쟁 끝에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선포됐죠. 1922년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독재 정권을 수립하면서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지만 1943년 연합국에 항복하며 진영을 바꿨어요. 전후 1946년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되었고 경제 기적을 이루며 세계 주요 경대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예술, 패션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독일의 초기 역사는 로마 제국에 저항한 게르만 부족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멸망 후 프랑크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가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동프랑크 왕국이 형성됐어요. 962년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하면서 독일은 1000년 가까이 이 느슨한 연방 체제 안에 머물렀죠. 1806년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킬 때까지요.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차례로 전쟁을 벌여 승리했어요. 1871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렐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선포되면서 드디어 통일 독일이 탄생한 거죠. 독일은 빠르게 산업화되며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됐고 식민지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했지만 극심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에 빠졌어요.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며 나치 정권이 들어섰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전쟁과 홀로코스트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945년 독일은 패배했습니다. 전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다가 1990년 재통일을 이뤘어요. 지금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기술 혁신과 외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터키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는 히타이트, 프리기아, 리디아 같은 고대 문명의 무대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1000년 넘게 이 지역을 통치하다가 11세기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을 받았어요. 1299년경 오스만이 작은 공국을 세우면서 오스만 제국의 역사가 시작됐죠. 오스만 제국은 빠르게 확장해 발칸반도, 중동,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됐습니다. 1453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며 1000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은 오스만 제국은 16세기 술탄 술레이만 시대에 최전성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18세기부터 쇠퇴가 시작됐어요. 내부 부패, 민족주의 봉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계속 영토를 잃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패배하면서 제국은 완전히 해체됐고 이스탄불은 연합군에 점령당했습니다. 분할 위기에 처한 터키를 구한 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였어요. 아타투르크는 독립전쟁을 이끌어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세속주의 원칙 아래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했어요. 술탄제와 칼리프제를 폐지하고 아랍 문자 대신 라틴 문자를 도입했으며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죠. 오늘날 터키는 NATO 회원국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동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607년 제임스타운 식민지로 시작해 1776년 13개 영국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며 탄생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1787년 헌법을 제정하며 연방공화국을 세웠어요. 19세기 초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영토가 2배로 늘었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얻었죠. 노예제 문제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깊어지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4년간의 참혹한 전쟁 끝에 북부가 승리했고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전후 미국은 급속히 산업화되며 철도, 철강, 석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해외 영토를 얻고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올랐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연합국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엔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소련과 냉전 체제가 형성됐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잠전쟁 같은 대리전이 벌어졌어요. 국내적으로는 1960년대 민권운동이 일어났고 1990년대엔 IT 혁명의 중심이 됐죠. 21세기 들어 테러와의 전쟁,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기원전 3200년경 엘람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최초의 대제국은 기원전 550년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였어요. 이 제국은 발칸반도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어 있었고 관용 정책으로 유명했죠.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한 후 셀레우코스 왕조를 거쳐 파르티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224년 사산 왕조가 등장해 700년간 페르시아를 통치했어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고 로마 및 비잔틴 제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죠. 651년 이슬람 군대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이란은 이슬람화됐지만 페르시아어와 고유한 정체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몽골,
티무르 제국의 침략을 겪었고 1501년 사파비 왕조가 이란을 재통일했어요.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오스만 제국과 경쟁했죠. 18세기 들어 아프간의 침입으로 사파비 왕조가 무너지고 카자르 왕조가 들어섰지만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1925년 레자샤 팔라비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현대화를 추진했어요. 그의 아들 무함마드 레자샤는 친서방 정책을 펼쳤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로 반발을 샀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1980년부터 8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벌여 수십만 명이 희생됐어요. 이후 핵 프로그램과 중동 정책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역 강국이죠. 러시아의 역사는 9세기 키예프 루스로 시작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받아 정교회를 받아들였고 키예프를 중심으로 번영했어요. 하지만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됐죠. 몽골의 지배 아래서 모스크바 대공국이 성장했고 1480년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1547년 이반 뇌제가 차르를 칭하며 러시아 제국의 기초를 닦았어요. 시베리아로 확장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1613년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해졌죠.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발트해로 진출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여제 시대엔 흑해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19세기 러시아는 나폴레옹을 격퇴하며 유럽의 강국이 됐지만 크림 전쟁 패배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1861년 농노제를 폐지했지만 사회 불만은 계속됐어요. 1917년 2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며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스탈린의 독재 아래 소련은 급속히 산업화됐고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격퇴하며 초강대국이 됐어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핵 대결을 벌이며 우주 개발 경쟁도 펼쳤죠. 하지만 경제 침체와 체제 모순으로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경제를 회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재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폴란드의 기원은 10세기 폴란 부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66년 미에슈코 1세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폴란드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1025년 볼레스와프 1세가 왕위에 올라 왕국을 선포했죠. 하지만 보헤미아의 침입과 1241년 몽골의 파괴적인 침략을 겪으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1569년 리투아니아와 연합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형성했어요. 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였고 귀족 민주주의와 종교적 관용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1655년 스웨덴의 침략, 즉 대홍수로 불리는 사건으로 국가가 황폐화됐습니다. 18세기 들어 내부 분열과 주변 강대국의 간섭으로 약해진 폴란드는 1772년, 1793년, 1795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됐어요.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진 거죠. 나폴레옹이 잠시 바르샤바 공국을 세웠지만 그의 패배 후 다시 분할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18년 폴란드는 독립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1939년 9월 독일이 침공하고 곧이어 소련도 동쪽에서 침입하며 다시 분할됐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폴란드는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잃어 유대인 학살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전후 소련의 영향 아래 공산주의 국가가 됐지만 1980년대 레흐 바웬사가 이끈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는 동유럽 민주화의 물꼬를 텄고 1989년 자유선거가 실시되며 공산 정권이 무너졌죠. 지금 폴란드는 NATO와 EU 회원국으로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나라들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국경선이란 게 그저 지도 위의 선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각국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그 선 하나하나가 수백만 명의 피와 땀 그리고 꿈으로 그어진 거더라고요. 폴란드가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터키가 600년 제국에서 현대 공화국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적어도 이 나라들이 겪은 격변의 순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세계사를 만든 국가들의 탄생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